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언제 2년, 횟수로는 2년이니까요. 그쵸? 2년 동안 이 공부를 다 어떻게 마실까 걱정들 많이 하셨죠. 네. 그 걱정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오늘, 수료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특히, 강의를 맡아주신 박영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호스트 역할 해주신 최복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아, 얼굴 안 보고 하려니까 좀 그러네. 대표님, 대표님. 네. 네, 대표님이라도 얼굴 보여주셔야지. 음.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올해는 더 감사합니다. 많은, 네, 모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올해는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토종이랑 인연 맺으신 또 토종 씨와 도선 활동가 아닌 사람들도, 아닌 분들도 네, 토종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이제 진행해 주세요. 네. 수료식을 앞두고 사실은 뭐가 빠졌나 항상 고민을 했어요. 뭐가 빠졌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토종종자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이 빠졌더라고요. 그걸 우리 그 논산에 그 관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아, 맞았다. 이게 빠졌구나. 여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토종 씨앗 수집하고 지역에서 씨앗 관련된 활동을 할 거면 사실은 좀 수집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빠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료식이긴 하지만 마지막 종강 강의를 토종종자 수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보셨죠?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네, 대답 좀 네, 해주세요. 네, 잘 보여요. 보입니다. 네, 그 전국 씨앗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토종 씨드림 시절부터 이제 씨앗 수집을 활동을 해온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년 차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 지역 내에 토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일부에서 수집된 씨앗들이 이제 전국화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제 씨앗도서관 협의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씨앗도서관을 그 지역에서 수집된 자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보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그렇게 넓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과정에서 배웠듯이 그 지역의 농업문화유산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들이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공유해왔고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자원이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 뭐 프랑스 와인의 뭐 때루아도 얘기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토종 자원들이 그만큼 또 빛을 볼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 이제 이 수집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 순서를 좀 잡아보면 일단 토종 씨앗을 수집해야 되는 목표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지역이라 하나의 군 지역 전체, 하나의 시 지역을 한꺼번에 수집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일부만 이렇게 수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정하는 것과 지역을 조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선행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집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팀 구성원의 이제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역할이 이제 고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집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한꺼번에 이제 매일 다닐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간간히 오실 분들도 계셔서 한꺼번에 한번 좀 의견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좀 함께 교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이는 이제 교육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터뷰 1, 2로 했는데 수집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수집된 자료들을 이걸 이제 종합하고 그다음에 종자 관련된 자료들을 또 모집하고 그리고 수집 이후에 그 농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씨앗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자 내에 종자 보관이라든지 이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씨앗 수집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시면서 제가 빠지거나 한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또 서로 보충 설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씨앗 수집 목표는 지역의 농업 관련된 자산을 수집하는 겁니다. 씨앗뿐만 아니라 씨앗과 관련된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스토리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토종 관련된 사람까지도 같이 묶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씨앗 도서관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농업이 이 그 종자 직접적 일차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소비, 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농업 생태계를 구성한다. 우리 농업 생태학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의 씨앗 목표,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그 훨씬 더 풍성한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모아나가는 게 씨앗 수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씨앗 수집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미처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후에 지역 내에서 사후 관리까지 한꺼번에 해 나갈 건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과 지역 조사예요. 이때 이제 사전 예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수집 지역에 대한 인문 지리학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 내 발간한 이제 군지라든지 면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찾아서 그 지역 내 이제 농업의 역사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양주하고 제가 이제 맡았던 지역이 고양 지역인데, 그러니까 한양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지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좀 알면 재미나게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재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갔더니 선유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선유동. 신선이 놀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동네 분들이 이 동네는 옛날에 내시촌이었대요. 그러니까 한양이 가까우니까 내시들이 은퇴한 내시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한 내시들이 신선처럼 살았겠죠. 먹을 걱정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선유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양주에 갔더니 양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이제 왕궁에 궁궐에 있던 사람들의 사냥터였어요. 양주도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 이 두 군데가 그러니까 한양을 바로 등지고 있는 동네라서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가끔 이제 왕이나 왕자들이 또는 이제 왕족들이 와서 사냥을 하던 동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우리 철원 수집했을 때도 철원도 이제 그런 사냥터였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금해달라는 그 상소가 빗발쳐가지고 결국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는 사냥터를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훨씬 더 재밌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렇게 이제 지역에 이게 이제 씨앗은행에 가서 찾아낸 자료거든요. 예. 씨앗은행에 들어가면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해요. 각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홍천, 식물이라고 쳐놓고 홍천만 쳐도 거의 홍천에 관련된 지금 현재 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숫자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홍천에서는 뭐가 수집이 됐었구나 과거에.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이 주로 이제 어떤 특색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주로 이제 다루던 작물이 식량 작물이다 보니까 벼, 보리, 밀, 콩 뭐 이런 것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뭐 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호박이라든지 이런 건 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식량 작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 가서 미리 이렇게 우리 지역에 조사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밑에 있는 것은 민요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산 군지 들어가면 이런 민요와 관련된 자료가 있기도 하지만 직접 틀어보려고 하면 못 틀어보잖아요. 글로 새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사이트가 있어요. MBC에서 했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 홍성, 홍천 뭐 이런 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지역의 민요 소리가 나옵니다. 네. 민요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안에 그 지역에 먹고 살던 이제 그런 이제 작물들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되게 그런 이제 소리는 상여 소리 같은 데는 많이 없고요. 고사문, 고사 소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음하고 보름날에 마을 이제 당제를 지내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장 어르신이 한 명이 이제 고사를 내는데 고사 소리를 하는데 그 고사 소리에서는 그러니까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하나 다 그 열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콩한테도 복을 빌고 벼한테도 복을 빌고 뭐 이러면서 곡식 이름 하나하나가 나와요. 특히 이제 고사 소리를 좀 많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것이니까 이제 위성 지도를 좀 펼쳐 놓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위성 지도로 펼쳐 놓아서 보는데 주로는 이제 이게 숲이 있는 산간 지역의 마을들이 주로 이제 토종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좀 보존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데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아무래도 더디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위성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야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천연 그 숲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요즘은 위성 지도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지붕색이 이게 농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지붕이 되게 이제 파란색이거나 이런 경우는 대개가 이제 창고예요. 그리고 지붕이 길쭉하다. 특히 창고죠. 그죠? 공장 건물이라든지 창고 건물은 색깔이 파란색이면서 길쭉해요. 약간. 반해서 이제 농가 건물은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남부 지방은 일자형이지만 추운 지방은 대개 미음자형으로 돼 있어요. 지붕이. 미음자로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붕 색깔도 좀 약간 밝은색 계통, 주황색 계통의 색상이 많아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대충 훑어만 봐도 어느 지역에 농가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은 잡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동선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을 이제
방문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지자체 소재 이제 문화원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협조를 좀 구할 수가 있죠. 관련해서 이제 농업 토종 관련해서 좀 그 마을 농가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종 관련돼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농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이제 수집단을 구성할 때 이분들이 이제 포함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미리 하나하나 짜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전 예비 조사 과정이 꼼꼼하게 되면 될수록 본 조사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이 좀 덜하죠. 그다음에 이제 수집단이 구성되면 각각의 이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리더를 선정을 해야죠. 리더가 이제 좀 농사 경험도 있고 이런 어떤 수집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낯가림이 심한 사람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거의 뒷짐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저희가 인터뷰해야 되는 할머니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재미나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낯가림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분이 이제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후진하고 주차에 굉장히 능숙해야 됩니다. 후진하고 주차에. 그러니까 이제 농로를 이제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우리 그 홍순덕 선배하고 철원에 갔을 때인가요? 예. 그 명 무슨 산이었죠? 그게 그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예. 차를 거의 폐차 지경까지 가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후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지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야지 운전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수집 노트, 그러니까 이제 수집 대원들은 다 각자가 노트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사진 촬영 담당이라 하더라도 수집 노트를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적는 게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녹음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녹음은 너무 긴 시간을 하게 돼서 요점이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녹음 그걸 하나하나 다 다시 들으려면 정말 머리 빠져요. 그래서 수집 노트를 중심으로 핵심을 좀 적어 나가고 이제 수집 대원들이 각자 적은 이제 수집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종합 정리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봉투 기록은 종자봉투에 이제 적어야 될 기록들은 뒤에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자 대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다 사진은 다 찍어줘야 돼 서로. 네. 그러니까 수집하는 인터뷰어도 찍어주고 운전사도 찍고 다 찍어줘야 돼요 서로. 모두가 다 사진 기록하고 수집 노트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별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하는 대상이 이제 농가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좀 조용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인터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 인터뷰가 워낙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좀 빠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보조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방해하는 이제 주변 요소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자식분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할머니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제 그 따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다른 걸 물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뷰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잘 조절해 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이 안 돼 있으면 그 최종을 거기서 지금 당장 할 건지 아닐지 이런 거 판단해서 그것도 이제 대원들이 많으면 일부는 이제 아예 거기서 탈곡을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은 그래서 항상 그 고정된 건 아니에요. 리더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제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종자 봉투 기록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팀 구성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단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사전 교육이고 또 이제 사전 교육의 의미고 수집 중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전 교육과 수집 중 교육이 완료되면 거의 이제 토종 종자 관련해서 아주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잡히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교육에서는 이제 아까 사전 조사했던 그런 다양한 자료들, 농가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분포라든지 약간의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방문 시 갖춰야 될 태도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지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감한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농번기 때는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 때 또 이렇게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손한 태도로 가야 되고, 또 이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굉장히 겁을 내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할머니가 이제 그 겁내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 씨앗 도서관마다 이렇게 이제 종자 도감이라든지 종자가 이렇게 전시돼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뭐 그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가서 이렇게 씨앗 수집하면 굉장히 할머니한테 빈축 사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종자 도감이라든지 아니면 토종 종자 전시된 데 가서 대충의 어떤 종자들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심어져 있을 때는 또 이제 종자가 아니라 작물이잖아요. 작물일 때의 어떤 그 뭐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교육하면서 많이 또 얘기했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집 봉투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기록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수집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사진 기록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요. 한 개 시군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면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그 이전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가면 연결성이 있는 것도 있고 특이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대처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별 능동적 대처하고 역할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수입 중에서 조용히 해! 뭐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사진 좀 찍어줘! 이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눈치껏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별 능동적인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집단 교육할 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제 농가 인터뷰 할 때예요. 농가 인터뷰 할 때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개인정보예요. 성함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뒤로 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부터 물어보면 좀 빼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물 정보 중심으로 먼저 인터뷰한 다음에 나중에 민감한 내용들은 나중에 물어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친밀도가 이제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민감한 내용도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정보는
파종식이라든지 파종법이라든지 수확식이라든지 수확법, 수확 후에 이제 수확법, 그다음에 수확 후에 활용,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기 이제 수집봉투 노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수집 시기가 이제 우리가 수집하는 날짜고요. 작물명은 이제 일반명이에요. 시금치다 그러면 시금치, 그죠? 품종명은 시금치 중에서 뭐 뿔시금치다, 둥근 시금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뭐 밤콩 종류라 하더라도 뭐 선비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비 비둘기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용해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품종명에는 그 지역 분들이 부르는 이름들을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재래종인지 야생종인지, 재래종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거고요. 농가 주변에서 야생하는 것들도 가끔 수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뭐죠? 뭐 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돌콩, 돌팥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야생종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야생종일 때는 주소가 없잖아요. 대신에 그 야생종이 있는 인근 농가의 주소하고 성명을 이제 가져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배 기간은 되게 이제 5년, 10년, 뭐 31년 이상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토종은 이제 31년 이상을 토종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이 이하는 뭐냐 그러면 마을에서 재배하던 종자를 물려받아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10년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대신에 마을에서 심던 종자라는 것을 병기를 좀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집 지역에 이제 고도라든지 생육지라든지 지형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것은 나중에 여기 기본적인 이제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고도라든지 뭐 이런 것 그냥 나와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수집 장소에 대한 특이사항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주소를 주면 유전자원센터에서는 그 위도 얼마, 경도 얼마 이게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식물의 용도는 주요하게는 이제 이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규정이 돼요. 그죠? 시금치를 뿌리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용으로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별도로 크게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운 작물이라서 이건 도대체 어디를 이용하지? 모르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전통 지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얘기했듯이 파종식이라든지 지금 여기 했던 작물 정보 중에서 파종시기, 파종법, 수확시기, 수확법, 그다음에 음식 레시피 뭐 이런 게 이제 전통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명이 갈 때는 수집 노트하고 종자봉투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 있어서 달리 기록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숫자가 적어서 수집 노트를 써야 되는 사람하고 종자봉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수집 노트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고 종자봉투는 최소한도로 해서 이제 수집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최소한도로 좀 간략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은 이렇게 이제 농가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어져 있는 작물의 경우는 작물 사진이 필요해요. 그리고 씨앗이 있으면 씨앗 사진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수확한 이유다 그러면 수확하고 난 잔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깨를 수집했다 그러면 참깨대가 어디 있는지 여쭤봐서 털고 난 참깨대를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참깨대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토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굉장히 초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나오는 참깨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다닥 참깨인 경우가 많고 토종 참깨는 이제 느릿느릿 달려서 드문드문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확한 이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도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이제 만나면 이제 계속 틀어놓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끄는 걸 까먹어가지고 막 4시간짜리가 막 녹음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이제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해야 되고요.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사진하고 영상 부분인데, 농가들에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굉장히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동영상인 경우는 민감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치가 있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싶으면 사후 방문해서 정말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굉장히 귀중한 씨앗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선물도 좀 드리면서 이게 다시 그때 못 찍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찍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해 구해서 찍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첫 만남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진이나 영상에 너무 집중하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밀도를 이제 확장하는 대화법을 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예, 칭찬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예, 칭찬을 많이 하시면 할머니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할머니 아우 그 처녀 때는 정말 그 동네 미녀에 들으셨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칭찬해 드리면 할머니들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할머니들이 굉장히 친밀도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생각도 못했던 이제 씨앗들이 다시 나오기도 해요. 이 사진회가 그거거든요. 이 팥이 물팥이에요. 물팥을 이제 양주에서 수집했는데 이 할머니하고 대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집했는데 대신에 제가 차를 라이트를 켜놓은지 모르고 방전이 되는 바람에 하루는 이 차 때문에 거의 오후는 꽝 쳤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친밀도를 확장하는 대화법들을 써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뭐 수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든지 작물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힐 때 대화가 이쯤 돼서 막혔다 싶을 때 이제 이 선물을 드리면 다시 또 이제 어, 별거 뭐 2,000원도 3,000원도 안 하는 그런 수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시면 이제 씨앗 주는 양이 벌써 바뀌어요. 그럼 더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생각해내서 다른 것도 있다고 토종 씨앗도 다른 것도 있다고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물하고 칭찬이 굉장히 좋은 할머니들과 접촉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2예요. 이제 집단 인터뷰라고 하는데 마을 회관이라든지 단체 모임 장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농가 다녀봤더니 사람이 없어서 일단 마을 회관부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단 회의장을 가게 되면 개별 농가의 경험이 아닌 집단의 기억들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개별 농가를 방문한 다음에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옛날부터 심었던 거 맞아. 또는 이제 어느 네 집에서 심었던 건데 그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마을 씨앗이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력들을 굉장히 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단 기억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보유기간 등의 이제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는 토종이다, 어떤 할머니 이거 토종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싸우기도 해요, 할머니들끼리. 그러면 이제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가지 말고 수집단 한 두세 명이 들어가서 복수의 인터뷰자가 이제 참여를 해서 좀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집단으로 있으니까 집단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집단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너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할머니들이 수적으로 밀려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는 대화에 이끌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많은 상태에서 한두 명 들어가면 할머니들이 입김이 훨씬 더 세가지고 우리의 요구하는 내용들을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후 이제 다른 날을 잡아서 방문하는 경우가 이제 인터뷰 다음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건 이제 개별 농가예요. 개별 농가를 다시 수집 후에 다시 이제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책자에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할머니의 이제 종자와 관련된 거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을 때는 다른 날을 잡아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친숙한 친밀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문하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반겨요. 아유, 그때 왔던 사람 또 왔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더 심도 깊은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집했던 지역들을 사실은 다시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안 줬던 씨앗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수집을 안 한 지역이 오히려 더 많아서 신규 지역을 자꾸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더더구나 지역의 씨앗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씨앗 도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때 못 들었던 얘기도 들어가고, 그때 할머니가 이제 방문할 때 막걸리 받아와 뭐 이렇게 했으면 진짜 막걸리 받아서 이렇게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비린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하고 자료를 종합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의 이제 기록이 다를 수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이제 수첩의 내용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인터뷰하다 보니까 뭐 쓰는 속도하고 또 이게 다를 수 있어서 좀 각 기록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종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구성원들이 이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못했어요. 각 구성원들이 수집 일기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네, 수집 일기를 기획문 형태로 해서 감성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집하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잖아요. 그럼 기억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할머니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느낌이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획문들은 가능하면 감성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금방 돌아와요. 진짜요. 그러니까 정서 수집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수집단이 갈 때 할머니가 뒤에서 이제 합장하면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살짝 뒤돌아봤을 때 뭐 눈물이 핑 돌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 기억은 정말 안 잊혀져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인 일기만 쓰잖아요. 기록할 때는 굉장히 기계적인 것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매번 갔을 때마다 좀 수집 일지를 일기 형태로 쓰면 좋아요. 제가 이제 제 밴드에 제 밴드가 아니라 제 블로그죠. 제 블로그에 이제 토종 수집 일기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 블로그 잘 모르시죠? 이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여기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원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그 토종 씨앗 수집하면서 했던 수집 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종합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수집하다가 쓴 시도 여기 있어요.
수집하다가 감동스러워서 시를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기계적인 일, 이게 그냥 무슨 공무원들이 하듯이 그런 기록만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좀 감성 충만한 이런 수집 일기도 쓰시고 관련해서 뭐 시도 쓰시면 더 좋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전 조사했던 아까 얘기했던 면지라든지 아니면 고사문에 나오는 이제 작물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연결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었는데 그러면 마을 자료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을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과 관련된 뭐 전설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마을에 있는 특별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의 속담이라든지 이런 게 면지라든지 군지에 어디서 나는 소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조사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자료라든지 지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농가하고 씨앗하고 종합적인 어떤 느낌하고 같이 통합하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씨앗만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름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씨앗과 함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타 지역의 자료와도 이제 비교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옆에 인근 뭐 상월면을 했으면 상월면하고 연진면인가? 연진면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연진면은 이제 산악 지역이니까 당연히 거기는 이제 뭐 산악 지형에 맞는 그런 이제 작물들이 있을 거고 상월면은 이제 평야 지역이니까 평야에 맞는 그런 이제 작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이제 정선을 해야 되고 사진 촬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집하면서 이제 이 종자를 탈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이제 하루에 많은 농가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집의 경우는 대개는 이제 따로 모아놓고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키로 까불린다든지 채질을 한다든지 이 작업들을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선을 한 다음에 이제 수집량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무게로 하는데 무게로 해놓으면 이제 되게 천립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집량이 어느 정도 립수로 몇 립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립수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무게 정도를 이렇게 달아서 수집량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은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비닐망에 이렇게 있는 형태로 찍지 말고 가능하면 동일한 배경 처리 후에 이제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번호도 이제 부여를 해야죠. 이후에 편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종자 사진과 그다음에 수집 과정 촬영 사진 그다음에 이제 녹음 녹화 파일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폴더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인덱스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이후에 이제 찾아보기 쉽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늘 그 최은정 씨 사진이 많이 나오네. 그다음에 이제 수집 후 인터뷰원 관리 및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씨앗 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토종 보유 농가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지역 씨앗 도서관에 이제 설립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미 설립된 씨앗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들 농가에 대한 어떤 이제 방식으로 이 농가들과 함께 활동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수집했던 농가들은 수집했던 농가 스스로가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해 와서 뭐 이렇게 농가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그러면 증식해 보자 이래봤자 증식이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농가가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응원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들인다든지 그 씨앗을 이런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여성 농민들이 씨앗을 수집했어요. 한 100여 종 이상을 넘게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 여성 농가들한테 3종류씩 이렇게 나눠줬대요. 의무적으로. 너는 이거 증식 담당이야. 그리고 나눠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남아있는 씨앗이 10종류가 안 됐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을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그 농가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뭐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또 귀농한 농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전파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면 그 마을에 수집했던 그 마을에 어느 농가가 계속 그걸 심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전 과정이라든지 요리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후속 인터뷰하고 마찬가지인데 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집해 놓고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종자를 이제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료집을 다시 되짚어 보다 보면 이건 좀 뭔가 다시 한번 그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잡혀요. 그리고 작물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농가하고 접촉해가지고 촬영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이런 수집된 씨앗들을 이제 우리가 배포하거나 이렇게 그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그 토종 씨앗과 관련된 농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 보관 및 관리는 이제 종자는 이제 종자별로 영양체는 이제 온도가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정식 종자들은 대개 영하 18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 핵과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칼시트런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라버리는 그런 종자들은 이제 그 보관 온도를 뿐만 아니라 습도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씨앗을 수집하면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도 미칠 수도 있지만 씨앗 도서관에서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 보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중복 보존이고 장기 보존을 위해서 주로 이제 산림청 백두대간 수목원에 시드볼트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시드볼트의 윗면이고요. 이쪽 들어가는 입구가 뾰족하게 된 데가 입구예요. 입구로 들어가서 이 지하에 저장고가 있습니다. 1급 보안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가 씨앗을 한 톨만 갖다 줘도 보존을 해줍니다. 시드볼트는. 그다음에 이제 농진청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이제 자기네 이제 자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복성을 확인해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되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지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양주에서 수집한 그 선비자비콩하고 저기 홍천에서 수집한 선비자비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에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중복된 자원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근데 전략 종자, 이건 정말 그 유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종자다 하는 것은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도 따로 이제 기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농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신품종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유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은 주로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농가의 보존 경우 이게 가장 좋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이제 농지청의 냉동고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씨앗 도서관을 갔을 때는 또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농가의 토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집 농가에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진의 보전 또는 이제 농가 보전의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5년 단위로 수집했던 지역을 다시 가보면 없어져요, 사실은. 네.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지속적인 방문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그 지역 마을 농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조치도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화성 씨앗 도서관에서 토종 지킴이 3대 그래가지고 정용락, 김영민 부부한테 이렇게 감사장을 보냈죠, 그죠? 네, 응원을 보냈죠. 이런 식으로 각 지역 씨앗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토종 씨앗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감사장이라든지 가끔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을 씨앗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홍성 씨앗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 마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품모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농가 방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집도 겸하고 이제 할머니들의 이제 전통 지식 수집도 이제 겸하는 의미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성 씨앗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종 고유 농가들, 생산 농가들을 응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입니다. 저 사진이 그 제가 수집하면서 한 7년 수집하면서 폐차시킨 차입니다. 토종 씨앗에 그 없어진 제 차예요.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17회차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집단 교육까지 이렇게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이제 토종 씨앗 수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같이 수집단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뭐 당진도 그렇고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토종 종자 수집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 씨앗 도서관에 속해 있는 그 활동가 분들도 각 지역 내에 또 씨앗 수집 관련된 일정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여기 이제 여기에 오신 활동가 분들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셔서 함께 좀 씨앗 수집 관련된 경험들을 좀 많이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농업유전자원센터 직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수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연수시킨 거죠, 저희가. 이 사람들은 필드에서 이런 농가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만큼 멀리 들어가서 나가서 뒷짐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선에서 농업 관련된 자원을 수집하는 인력이 굉장히 귀한 때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수집단 관련된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말 그 귀중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집 관련된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만의 정말 그 농업 관련된 다양한 인식의 장들이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 씨앗 수집을 걸어 다니는 인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자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할머니와 그야말로 이제 그 농업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도 초대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수업을 오늘 들으셔서 네.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씨앗 수집할 때 여러분이 받은 수렵짐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 수집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제 좀 화면 열어놓고 지금 8시니까 한 20분 정도 화면 열어놓고 직접 말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그동안 수업하시면서 정말 입 닫고 하신다고 애쓰셨잖아요. 네, 오늘 좀 털어놓고 풀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은 이야기라도 있으면 앞으로 또 이런 활동가 교육에서 이런 것도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저희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나는 얘기를 못하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문이 아직 안 그런 것 같아. 트여지네요. 네, 이게 대면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좀 뵙고 싶고, 자주 만나서 좀 정분도 나누고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런 아쉬움은 올해나 내년으로 또, 숙제로 남기고, 또 만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요에서 만나요, 선생님. 네, 수료증은 이제 제가 올려놓았듯이 저희가 3월 12일 날 부영어 씨앗 도서관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총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 가능하신 분은 오셔서 같이. 거기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그 기준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좀. 원장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네, 그 씨앗 신청, 그 씨앗 얻고 싶은 사람들 얻을 수 있다고 그 문자 보내주신 거 받았는데, 네. 네. 네, 그 씨앗 이제 그럼 저희가 받으면 혹시 그 네. 양이 한 어느 정도에 심을 수 있는 양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 그걸 종자로 보답을 해드리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 활동가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거의 뭐 몇천 종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갱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몇몇 종자를 뭐 1년에 한 뭐 200여 종 이렇게 갱신을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많고 조금씩 나눠 드리는데 그걸 잘 최종하셔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심을 것도 증식을 하시고 그 중에 많아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첫 해에 그렇게까지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나눔 공지 나간 거는 후원 회원이나 연회원을 기준으로 나간 거고요. 또 뭐 다른 기회도 또 있을 거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나는 생산해서 판매할 정도로까지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별도로 얘기하시면 씨앗량을 충분히 드립니다. 대신 제가 수매를 합니다. 농민들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좀 기회죠. 저희가 협동조합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저 그러면 관장님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계산에 머물고 있는데 한 지금 네. 1년 정도 한 1,800평 정도 땅을 임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좋은 땅은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 이제 나온 땅이에요. 뭐
뭐 엄청 뭐 볕이 잘 들거나 뭐 좋은 땅은 아닌데 그래도 토종 종자를 좀 많이 심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저희 그러면 그 네, 교수님께서 그 뭐 수매도 해주신다 그랬는데 네, 값을 잘 쳐주시나요? 네, 값은 아주 잘 쳐드립니다. 값은 그럼요. 토종 농작물 값이 상당히 좀 셉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거를 수매해서 어디다 유통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음식으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제 판매가 하시는 건지 보통.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그 협력 관계가 되어 있는 데가 공주에 있는 곡물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네네. 이제 가공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음식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콩은 뭐 어디에 좋고 어느 콩은 또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때 좋은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곡물집 거기 들어봤는데 거기다 판매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채팅창 읽어보시고 질문 답 좀 해주세요. 김봉성 님이 지역이 어디시죠? 브라질이었던가? 브라질이었던 것 같은데. 나 잊어버린. 진주 대평무는 굉장히 큰 무예요, 사실은. 네. 김장용 무거든요. 브라질이에요. 네. 브라질에는 저희가 토종 씨앗을 못 보내드리는데. 예, 워낙 종자들은 그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거의 그 우리나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진주대평무를 심고 계시군요. 원래 이제 진주대평무가 서늘한 기후에서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열무처럼 계속 크는 이유는 서늘한 기후를 이제 못 받쳐주기 때문에 배춧가가 다 이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씨앗 도서관 만드는 것도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각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이 씨앗 도서관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개가 이렇게 이제 씨앗을 이제 분양받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교육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이제 씨앗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렇게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좀 갖추고 그래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이렇게 씨앗을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한 지역에서 많으면 한 400가지의 어떤 씨앗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자주적이면서도 좀 민주적인 그런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일궈 나가는 게 씨앗도서관의 일일 것 같아요. 씨앗도서관은 일단 자체적인 어떤 자원, 그 지역의 자원을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집 자원을 보유하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나눔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새로운 활동가들을 기를 수 있는 씨앗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그리고 토종과 관련된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일들이 이 토종 씨앗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각 뭐 지역 씨앗 도서관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갖추고 이렇게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씨앗 최종하고 그 지역
그 이웃들과 나눔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현수님도 당진인가요? 아, 예. 네. 우리 당진에서도 밑동갓 수집하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지역 자원들을 많이 확산시키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도 말씀 좀 부탁드려요. 2년에 가까운 교육 내용 안에서 이후 좀 활동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보수 교육이라 그러나요? 보수 교육 형태로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그 강의 내용 안에서 어느 내용이 좋았고 어느 내용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니까 얘가 작다가 아이고 어느지 목소리가 크시네. 없으실까요? 시가 넘었는데. 없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칠까요? 예, 네. 예, 수료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또 뵐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올해 대방출 하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임자쌤, 양임자 선생, 네, 그 어디길래 이게 소리도 잘 끊어지고 화면도 똑똑 끊겨져서 계속 그 뭐지 데이터가 적다고 나와요.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거기 네, 저기 하면 여러분 말씀은 잘 들립니다. 뭘 좀 뭐지? 저는 뭘 인터넷 속도가 늦은 건가 아니면은 뭐 저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열악한 곳에 살다 보니까 상황이 안 그렇군요. 좋아서. 예, 알겠어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예, 네. 수고하세요. 예. 김경란 선생님 통화를 하니까 지금 업무 중이신 것 같아요. 김경 선생님은 지금 접속 중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하고 한 분이 누가 안 들어오신 거니까 전화를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 참가자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분 수업 말고는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분이 없으시면서 서명옥 선생님. 서명 선생님이 못 들어오셨네. 그럼 좀 늦어지니까 좀 시작을 할까요?